처음에는 학교를 안 가니까 안전하다고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때 원격을 한다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배워봤자 뭐 얼마나 더 배우냐. 이게 자식과 부모 간에 약간 이게 격이 생기더라고요. 컴맹이라 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이런 고민과 걱정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교육과 원격 학습에 대해서 오늘 모신 학부모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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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요, 안전, 학습,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부모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저희는 교육을 함께 안전한 환경을 최대한 갖고 가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원격 학습을 더 많이 하는 학교가 있고, 등교 수업을 많이 하는 학교가 있죠. 온라인 계약을 해서 선생님들이 학습관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생전 처음 배우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잘 안내를 해주셔서 선생님들이 그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정한 하나의 학습관리 시스템으로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등교 계약을 한 이후에도 학생들과 접촉을 덜 하는 환경 안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학습 경험에 약간의 이제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습 관리 시스템이란 영어로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들도 되게 많이 쓰시는 카카오나 뭐 네이버 카페나 뭐 그리고 블로그나 밴드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과는 또 다른 그런 그 플랫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던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그리고 EBS 온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퀴즈를 제가 드리면, 구글 클래스룸을 원래 이름이 뭐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어떤 발음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번이 요렇게 되고 2번, 3번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거는 호텔의 스위트룸, 그 다음에 여기는 이분 아시죠? 네, 수트, 손흥민의 슛, 골이 슛. 그래서 1번, 2번, 3번 어떤 발음으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그래서 호텔의 스위트룸, 스위트 발음이 그래서 지스윗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윗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글 클래스룸이나 팀즈 같은 그 플랫폼 안에 학생들이 학습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하는 그런 모든 도구들이 스위트룸처럼 모든 서비스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지스윗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관리 시스템은 밴드나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플랫폼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털 세상에서 플랫폼을 뭘 얘기하는지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자,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차역, 버스역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에 가시면은 승객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비즈니스 하는 그런 가게들도 있죠.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필요한 그 가치와 이윤을 가지고 가는 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랫폼을 다 같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서로의 이윤과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온라인 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쓰시죠? 그것도 플랫폼. 밴드도 쓰시죠? 밴드도 플랫폼.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도, 이런 팀즈도, 이런 것들도 다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쓰는 이 플랫폼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평소에 쓰시는 이 플랫폼과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에 방문해야 되는 역들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역 갔다가 부산역 갔다가 공항 갔다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고 혼란스럽겠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마다 교실을 따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 하나에서 여기저기를 이제 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플랫폼 저 플랫폼 이렇게 로그인 또 새로 하고 또 새로 하고 뭐 여기는 이런 기능이 있고 저기는 저런 기능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플랫폼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한 학교에서.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학생들이 그 플랫폼에서 학습 자료를 굉장히 편하게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퀴즈도 시험도 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채점도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실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선생님이 그때그때 피드백을 주면 학생들도 바로바로 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숙제를 줬다가 학생이 수정해서 다시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습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그림을 조금 보시면 혹시나 그런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써보셨다면 그 여기 보이는 아이콘들 중에 친숙한 것들이 약간 보이실 수가 있어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하고, 현재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아시죠? 엑셀 아시죠? 워드 아시죠?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 상에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앱들도 교실로 가지고 와서 같이 수업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 가능한 거죠. 수업 그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화상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그 한 학급 학생들을 다 보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다 가능하게 돼서 뭐 30명, 40명까지도 한 번에 다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기능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또 가능한 게 뭐냐면 학생들의 개별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료를 선생님이 업로드를 해놓고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제를 제 시간에 안 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깎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결석 처리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관리 시스템의 특성상 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집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이 토론이 가능하고 조별로 뭔가 문서를 함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서에 여기 커서가 여러 개가 있죠. 저 분홍색, 빨간색, 초록색, 이게 이제 3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타이핑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3명, 이제 여러 명의 학생들이 과제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논을 하면서 협업을 해서 과제를 같이 할 수가 있다. 또 그 모든 과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나 걱정을 하시는 게, 열심히 하는 애는 열심히 하는데 안 하는 애는 거기 얹혀서 점수를 얻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협업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런데 학습관리 시스템을 보시면 학생들이 로그인한 기록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쓴 아이가 있고, 오렌지색으로 쓴 부분을 작업한 아이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선생님이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다른 시간대에 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아이가 8시 55분에 들어와서 요만큼 하고 갔구나. 요 아이는 10시 5분에 들어와서 요만큼 하고 갔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 이렇게 누구가 뭐 혼자서 그 모든 과제를 다 해서 그런 뭐 억울하다, 뭐 이 아이는 그냥 거저 점수를 받는다, 이런 일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과제를 제출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화상 수업을 하지 않고 이것도 학교에서 선택한 대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과제를 선생님이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 자기가 과제를 해서 제출을 업로드를 하면 선생님이 확인을 하는 뭐 그런 형태의 수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는 조금 드물기는 한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수업도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주제를 올려놓거나 과제를 올려놓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뭐 제출을 하여라,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 속도에 맞춰서 자기가 편한 시간대에 과제를 해서 제출을 해도 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학생들의 과제를 냈을 때 어떻게 채점을 하느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학생이 쓴 과제가 여기 중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 명단이 화살표를 누르면 그 다음 학생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바로바로 채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피드백을 입력하는 칸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입력을 해 놓으면 학생들은 자기 피드백을 계속 쌓여있는 형태로 계속 다 누적해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아시죠? 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학년말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종합해서 선생님이 쓰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신 거죠. 그리고 뭐 이 화면은 선생님이 보시는 화면이긴 한데 학생도 자기의 과제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모든 과목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제 2015년 교육과정이나 그리고 21세기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필요한 역량이 이런 여기 화면에 보시는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유연성, 주도적 태도, 사교성, 정보 검색 능력, 기술 활용 능력, 이런 많은 21세기 역량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교실에서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않고 교실 수업만 한다면은 이런 역량을 키우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디지털 도구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동상 아시죠? 굉장히 큰 동상인데 얼마나 크냐면 이 손의 크기가 성인 남자 크기랑 보다 큰 거죠. 지금 손가락 하나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동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철골 구조물이 있어야 동상을 세울 수가 있죠. 학생들, 어머님들, 자녀분들 마음속에 이런 동상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어떤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이걸 세우기가 힘들어요. 어머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선생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한데, 지금은 디지털의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더 높이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21세기 역량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런 역량들도 함께 기를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디지털 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디지털 의사소통이나 수업 에티켓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꼭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나 뭐 퀴즈나 이제 저희가 만든 퀴즈도 있어요. 그래서 퀴즈를 풀어보면 본인의 매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되는 그런 퀴즈가 되겠죠. 그 디지털 격차라는 게 있어요. 학생들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모님들의 관심이나 도움이 없어서 그런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학교마다의 그런 학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마다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격차를 낳는 원인이 될 건데요. 근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빨리 이런 디지털 격차를 대비하는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는 집이 조금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없는 집에서 학생들이 그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셔서 온라인 개학이 아무도 이런 준비가 없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지, 힘들거나 모르는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지, 수업을 제 시간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자율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메타인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지금 선생님들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게 학생들의 능력이 그런 인지적인 능력보다는 스스로 이 과제를 해내고 극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도움 요청하기. 힘들 때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도와주세요 얘기하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봐 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리터러시라고 하면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인데 지금은 디지털 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을 하면서 정보를 쓰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인 거죠. 학습 관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원격 수업을 하고 지금은 또 교실에 가서도 이런 디지털 기기나 도구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녀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다 가르쳐 주실 수는 없죠.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모두가 겪고 있는 그 혼란의 시기고 항상 변하고 있죠. 매일매일 뭔가가 변하고 있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서로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